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6월 4일 저녁인데요. 조금 전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고, 이어서 한 가지 종목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뭐, 쉬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공부해 나가려고, 영상을 좀 켰습니다. 제가 오늘, 또 새롭게 가지고 온 종목, 어떠한 섹터를 제가 관심을 가졌느냐. 제가 6월 매매 포지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 포지션에서 6월은 어떻게 매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 환율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끔 정부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더라. 지금 현재 1,250원, 1,270원에서 50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운 요건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환율이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즉 뭐예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누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크가 좋아하고, 그렇죠? 제인이 좋아하고, 앨리스가 좋아한다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좋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한국 시장으로 매매를 하러 들어올 것이다. 얘네들이 어떠한 종목, 그렇죠. 얘네들이 어떤 종목에 들어올까? 그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그 많은 섹터들 가운데, 얘네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과연 어떠한 시장으로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면, 그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반도체죠. 반도체 하면은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형주들에 있는 종목들 외에도 얘네들은요. 좋아하는 섹터가 있다더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죠. 뭐예요? 그렇죠. 퍽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퍽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R이네요. P인데, 예. 퍽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퍽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떠한 퍽값이 높은 거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낮은 거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외인들이 입장을 할 때. 그렇죠, 여러분. 퍽값이 낮으면서, 그렇죠. 퍽값이 낮으면서 현재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인들 입장에서는 들어올 때 부담 없이 환차 이익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승부를 겨뤄볼 만한 반도체 업종이 있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퍽값이 작년 대비 또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은 낮은 종목들로 인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외인들을 대상으로 한 타겟으로 잡아서 매매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수익을 냈죠. 정확한 맥을 짚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종목들을 제가 한번 쫙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반도체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선풍기나 뭐 리모컨 같은 거 이렇게 깨버리면 이렇게 기판 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기판 같은 게 있습니다. 요런 기판 안에 요런 반도체가 이렇게 딱딱딱딱 꽂혀 있잖아요. 그 메모리칩 같은 거 보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막 꽂혀 있잖아요. 이 반도체와 이 기판과의 연결하는 연결 회로를 만드는 업체예요. 전기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그 반도체 패키지 내에서 칩을 지지해주는 역할과 이 여기에 있는 핀들이 연결이 돼서 기판에 전기적인 회로를 연결하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 업체이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신용카드 다들 쓰시죠. 뭐 체크카드를 쓰시던 신용카드를 쓰시던 또는 지금 전자 여권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렇죠? 여권. 여기에 들어가는 체크카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조그만 노란색 칩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카드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요 칩을 요 칩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판과의 연결하는 반도체의 주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생산하고 제조하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죠. 해성 DS입니다.
해성 DS예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하려고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가장 우리가 매매 섹터로 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왜? 왜? 그렇죠. 우리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시장에는 어쩔 수 없이 외인들과 기관들과 연기금, 즉 세력들이라고 하는 이 외인들, 기관들, 연기금들이 와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야지만 주가는 힘을 얻어서 상승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자 기업 분석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갖고 해성 DS죠. 자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보시고요. 전 재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매년 19년, 20년, 21년, 22년 컨센이긴 하지만 다 상승하는 추세의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는데 22년 굉장히 높은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다가 이 부채 비율을 보세요.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2020년에 조금 늘어났었는데 자꾸 부채를 빚을 갚으면서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운영을 너무너무나 잘하고 빚도 갚고 매출액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당기 순이익도 늘어나고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빚은 갚고 있는데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그렇죠. 뭐예요? 배당까지 주고 있는 굉장히 성실한 기업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좀 전에 퍽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퍽값이 올해 이렇게 낮아졌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 퍽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 따로 시간을 갖고서 공부를 하기는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이 퍽값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외인들이 생각을 할 때예요. 굉장히 뭐예요? 그렇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한 가지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퍽값이 낮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재무에서 확인할 것이 뭐예요? 그렇죠. BPS 값이 얼마인가? 지금 현재의 BPS 값이 계속적으로 BPS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거기에 따르면 ROE 값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일단은 재무에 대해서는 한번 두들겨 보았어요. 너희들 어떤 재무 상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갖고 와서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뉴스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보세요. 자, 4월 18일이라고 하는 요때서부터 최근까지 뉴스 나온 것들을 싹 살펴보면 뭐 해성테크놀의 흡수합병을 하는구나. 눈높이가 확 올라갔네. 고성장을 하겠구나.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을 잡아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48%나 컸다. 높은 수익성이 지속된다. 실적 개선폰이 확대되고 있다. 호실적의 신고가다. 뭐예요, 여러분? 호재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네.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네라고 하면 체크해야 되는 거. 수학 공식처럼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호재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악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요게 고점에서 나오는 것인지 저점에서 나오는 것인지 고점에서 나오는 호재 뉴스에 대한 특징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저점에서 나오는 악재 뉴스, 호재 뉴스에 대한 거 고점에서 나오는 호재 뉴스, 악재 뉴스에 대한 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원포인트 잡아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전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렇죠.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호재 뉴스들이에요.
호재 뉴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향기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증권가에서도 우리 이렇게 잘한대요. 목표가 상향되고 있어요. 이번에 몇 프로 성장했어요.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 일단은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다가 나오는 뉴스들을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뭐 해성 테크놀로지를 흡수합병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왜? 기존에도요. 분명하게 뉴스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만 뉴스를 체크를 해봐서 그렇지. 그렇죠? 따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더라.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왔어요. 자, 차트로 넘어왔는데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차트를 볼 때는 길게 보셔라. 길게 보셔라. 야, 니네들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구나. 얼마였어요? 15,000원, 20,000원이었던 애가 지금 현재 77,000원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끝났겠느냐? 끝났다라고 보지가 않는 거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성장성을 확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이렇게 조금 주가가 무겁거나 또는 대형주에 속할수록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좀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빠르게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하고는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최근에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몇 프로예요? 17%. 여기서도 몇 프로 나왔어요? 9%. 이 정도의 상승 정도만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다. 하지만 나는 상한가를 먹어야 돼. 나는 25%, 30%를 먹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LNF 30% 수익 낼 때도 LNF가 가벼운 종목이었습니까? 아니었죠. LNF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었어요. LNF 그쵸? 들어가서 30% 수익을 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한 달 걸렸나요? 2달 걸렸나요? 아니죠.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한눈에 보더라도 그죠? 일단은 고점인 건 맞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고점에서의 호재 뉴스, 과연 물량을 떠넘기기 위함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거 매매 안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안 사면 그만이에요. 네. 그런데 너무나 매력 있는 섹터이고 지금 현재 흐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고점에서 나온 뭐예요? 호재 뉴스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일단은 오케이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럼 뭐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연봉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연봉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연봉으로 가니까 1, 2, 3, 4년째 고만 하다가 최근 3년 들어서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요. 그쵸? 꼬리가 많이 달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요 라인대를 돌파를 했죠. 그쵸? 요 라인을 여기에서 돌파를 하고 요 라인을 여기에서 돌파하고요. 요 라인을 여기에서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저점과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너희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4년 동안 너희들이 고생을 했으니 이제 3년 차 이때를 뺀다라고 하면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장세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봉상에서 이 기업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월봉으로 가실게요. 자, 월봉으로 가시게 되면
자, 요것들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헷갈리시니까. 자, 보시면은요. 뭐예요? 월봉상에서 이게 그 조금 전에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힘들어 했잖아요. 요 구간이었고, 이제 1년 차, 그렇죠. 2년 차,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죠. 이 월봉상에서의 저점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점에다가 하나씩 라인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 의미 있는 라인에다 긋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매수 구간을 설정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은 정확한 타이밍은 일봉에서 확인을 하는 거겠지만 월봉에서는요. 이러한 형태, 전고점을 넘기는 이러한 형태, 요 전고점을 넘기는 요 캔들이 양봉,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죠. 따라 들어가셔라? 아니죠. 이런 데 따라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다리시는 겁니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렇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얘네들이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 구간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상승하는데 안 사면 그만이죠. 그렇죠? 매수 안 하면 그만입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봉상에서는 조정 구간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금 뭐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봉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는 보시게 되면 여기 1주, 2주죠. 1주, 2주째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 전에 상대권, 그 전에 박스권들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이 생기고 2차 박스권이 생기고 그 아래 3차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1차, 2차, 3차에 해당하는 박스권을 단 2주 만에 뚫어버렸어요.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확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현재 저점들을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이 캔들처럼 아래로 훅 내려주는 캔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한 번은 내려준 것이 우리한테는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주면서 현재 어디예요? 요 라인대에 있는 요 라인요, 요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요 캔들로, 이 꼬랑지 캔들로 어떻게 했다? 그렇죠. 소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요렇게 올라가 있던 요 금액대를, 그렇죠. 이 중간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해낸 것이 바로 요 꼬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주봉상에서도 확인을 했고 월봉상에서도 현재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연봉에서는 어땠어요? 그렇죠.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봉을 보시는 겁니다. 전체적인 차트를요. 자, 이렇게 봤어요. 자, 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상향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를? 추세를 확인을 하셔라. 자, 저점에서 저점으로 있고 단기 저점에서 저점으로 이어줘라. 그렇죠. 그리고 또 고점에서 고점을 있고 우상향의 고점에서 고점을 있고 단기도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선 몇 개만 그어놔도 현재 주가의 흐름들이 눈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도 그어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종목에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 종목에 그렇죠. 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니까 이제 하나씩 나오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뭘 체크해야 된다? 그렇죠. 신용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신용 물량을 체크를 해 봤더니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뭐가 되고 있다? 뭐가 되고 있다? 그렇죠. 잔고율이 늘어나고 있다. 공여율도 늘어나면서 신용 잔고율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신용잔고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매매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장에서 자꾸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웃긴 게요, 여러분. 6월 초입니다. 자, 좀 지워서 가까이 볼게요. 6월 초에 5월 말서부터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요. 요 구간에서
신용을 엄청나게 썼어요. 지금 신용 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아유, 막 지금 막 잠도 안 올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막 신용으로 땡겨가지고 막 들어오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막 신용 땡겨갖고 들어온 사람들 어제 6%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이번 연휴 같지가 않을 겁니다. 왜? 월요일 날,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죠. 이렇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유, 내가 너무 여기서 너무 땡겨서 썼나?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서야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한번 이 차트의 흐름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요. 기관과 외인과 그쵸? 기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예요? 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관 그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누구를?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기관도 있을 것이고 외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매수가를 추정을 해보자. 자, 개인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49,000원대가 나오고요. 예, 기관이요. 기관도 가만히 보니까요. 48,5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인이 51,7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평균가로 계산을 해보니 그냥 우리 넉넉하게요. 49,000원 줄게요. 49,000원. 49,000원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49,000원에다가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선을 한번 그어보시는 거예요. 49,000원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49,990원. 딱 여기 맞죠?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49,000원. 그렇죠? 정확하게 49,000 제가 75원에 찍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요렇게 선을 하나 싹 그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지지가 되고요. 그렇죠? 지지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저항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저항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산수처럼 딱딱딱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섹터 내에서 우리가 기준봉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섹터 내에서 기준봉을 잡았을 때 상승한 위치에서 나오는 뉴스, 그쵸? 호재 뉴스는 물량을 떠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이에서 이 기준 내에서 거래가 많이 실린 캔들은 이 캔들과 그쵸? 그리고 여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캔들이 나왔던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뉴스를 내보내면서 물량을 쭉 빼겠다? 그러면 너희들 얼마나 수익을 냈는데 너희들이 평균적으로 49,000원대에 샀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49,000원에 사가지고 얼마요? 7만 원에 판다고? 66,000원에 판다고? 여러분이 세력이시라면 여러분이 이걸 49,000원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언제 동안? 1년이 넘게. 지금 현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물량을 모아온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차트에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얘네들이 45,000원에 모아서 보세요.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안 보시는 분들하고는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자, 49,000원이에요. 49,000원을 줬어요. 근데 이거를 가져다가 얘네들이 6만 원, 7만 원에 팔았다고?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이거 7만 원에 팔겠습니까? 세력들이요. 그렇죠? 49,000원, 5만 원에 사서 7만 원 뛰게 한다고? 저 같으면 10만 원 이상 보낼 것 같은데요. 제가 세력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아온 구간에서 이 라인에서 털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암만 고점에서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74,000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따라온 사람들 돈이 필요했겠죠. 뉴스를 내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심어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지금 바로바로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밑에다가 이렇게 그물망을 쳐놓고 기다릴 수가 있겠다. 왜? 이 거래량이 터지고 이 캔들에서 얘네들이 엑싯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봉이라고 볼 수 있는 요런 구간들, 그렇죠? 요런 구간들에서 현재 계속 매집을 했을 것이고 너희들의 평균가가 49,000원 정도 될 것 같으니 그렇죠. 그 이상에서 분명히 너희들은 수익 실현을 할 텐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써가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세력 애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겁니다.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었잖아요. 6%까지 빠질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 호재 뉴스에 팔아라, 어디에선가 들어봤던 얘기들. 아, 이러면 이제 고점인가 보네. 여기에서 다들 해먹고 나갔나 보네. 아예 나 팔아야 되겠다. 매도하는 겁니다. 왜?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손절 라인들이 잡히거든요. 그렇죠? 손절 라인 잡히지 않습니까? 요 라인 나갈 때마다 손절, 이제 뭐 차익 실현하는 매물도 있을 것이고요. 손절하는 매물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요렇게 우리가 짧게 이 차트상으로 봐서 그렇지 이 구간이요. 여기에서부터 요렇게예요, 여러분. 요렇게입니다. 요렇게가 지금 몇 개월인지 아세요? 여기 언제예요? 4월. 여기 언제입니까? 4월 15일서부터 6월 3일까지 이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유, 이제 수익이 좀 나나 보네. 다시 본전이에요. 아유, 이제 좀 수익이 나나 보네. 다시 본전으로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왔고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성 DS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해성 DS 자 반도체 관련 업종이다. 반도체 관련이다. 자, 그리고 현재 신용 공여율도 확인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수세도 확인을 했고 호재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 즉,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매수에 참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지금 요 종목에 대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요 번호로, 네.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 하나 남겨주시는데요. 문자로 종목명을 써서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아시겠죠? 종목명을 써서 보내주셔도 되시고, 야, 너 이 박사, 너 그러지 않아도 너 좀 한다고 하더라. 나 니네 오픈방도 있다며. 나 그 오픈방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 좀 할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운영하고 있는 학습방 링크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요 문자 확인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요 종목은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오픈방에서 매수가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매매하시는 거고, 수익을 무조건 물론 내야 되겠죠. 수익을 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수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디테일하고 우리가 지금 매매 기법들을 공부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쓰실 수 있는 매매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주식이요, 크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케이.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긴 영상이었지만 분명하게 보신 분들하고 안 보신 분들하고는 계좌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장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